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최근 일부 CCTV가 유출되면서 정몽규 회장이 이강인에게 한 발언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손흥민만 없애면 네가 주장이 된다. 라는 말은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대표팀 내부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본인 역시 이 소식을 접하고 말문이 막혔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아직 공식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팀 내 긴장감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나와의 평가전을 중심으로 최근 대표팀 경기와 손흥민의 생각,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전술 논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가나전에서도 주장을 맡아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전반 내내 가나의 집중 마크에 고전하며 팀 공격을 풀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일단 두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해서 기쁘다. 여러 가지로 개선이 돼야 한다. 외적인 환경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전에 미드필더들의 플레이가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해 손흥민은 공격수 입장에서는 항상 패스를 받고 싶지만 선수 경험과 환경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후반에는 조금 나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손흥민이 강조한 팀 우선 마인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록 이번 경기는 진땀승이었지만 주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팀 전체를 위한 조율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날 가나 2군을 상대로도 전반전 내내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주축 선수들을 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팀 전술은 기대만큼 조직적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는 공격 전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드필더와 공격수 간의 연계가 끊기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움직이며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주변 지원이 충분치 않아 마크를 뚫는 데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중원에서는 옌스 카스트로프와 권혁규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압박과 속도를 고려할 때 이 두 선수의 패스 연결은 단절되거나 느리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권혁규는 이번이 A매치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해 중요한 순간 결정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반전 동안 유효 슈팅 단 1개만 기록하는 데 그쳤고 수비에서는 상대의 역습에 잠시 흔들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후반전에도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후반 9분, 한국은 상대의 침투 패스를 허용하며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다행히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전술적 조직력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간격이 넓어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했고 이는 팀이 전체적으로 간격 조절과 라인 컨트롤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결국 승리를 결정한 순간도 팀 전술보다는 선수 개인의 기량에 의존했습니다. 후반 18분, 오른쪽 측면을 허문 이강인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쇄도하던 이태석의 헤더 결승골이 바로 그 예입니다. 볼리비아전 손흥민의 프리킥 골처럼 이번 승리 역시 특정 스타 플레이어의 순간적 능력에 의존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월드컵 본선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 대표팀이 이번 경기에서 드러낸 전술적 한계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빌드업 과정에서의 단절입니다. 미드필더와 공격수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공격 전개가 느려지고 상대 압박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둘째, 3백 활용의 미숙함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3백을 실험했지만 선수들이 이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해 후방에서의 공 전달과 공격 전환이 불안정했습니다. 셋째, 개인기 의존형 경기입니다. 순간적인 개인 능력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이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조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피파 랭킹 50계단 이상 차이 나는 팀을 상대로도 진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팀이 단순히 승리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월드컵 본선을 대비해 조직력과 전술 완성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월드컵까지 남은 7개월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지 않으면 본선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가나전에서 다시 3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볼리비아전에서는 4백을 활용했으나 다시 3백으로 돌아가며 변화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술 실험에도 불구하고 중원과 측면을 연결하는 빌드업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와 권혁규를 중심으로 중원을 장악하려 했지만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아 전술적 무력함만 드러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감독의 실험 정신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경기에서 선수들이 이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는 실험보다는 완성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가나전에서 다시 3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볼리비아전에서는 4백을 활용했지만 이번 경기는 다시 3백으로 돌아가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3백 전술은 기본적으로 수비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측면 윙백의 공격 가담을 통해 폭넓은 공격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의 움직임과 경기 흐름을 살펴보면 3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김민재, 조유민, 박진섭이 3백을 형성했습니다. 김민재는 중앙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려 노력했지만 상대의 빠른 침투 패스와 측면 돌파에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조유민과 박진섭 역시 수비 라인의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미드필더와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상대의 속도 있는 측면 공격수들이 한국 수비 라인을 시험하면서 몇 차례 위기를 만들었는데 이는 3백 운용의 미숙함과 선수 간 의사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입니다. 양쪽 윙백으로 출전한 이태석과 설영우는 공격 가담과 수비 복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습니다. 이태석은 후반전 이강인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연결하며 결승골에 직접 관여했지만 전반전에는 상대의 측면 압박에 대응하느라 공격 전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설영우 역시 수비와 공격을 오가며 체력 부담을 겪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3백에서 윙백의 역할은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만큼 체력과 판단력이 요구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경험 부족과 전술 이해 부족이 겹쳐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중원에서는 옌스 카스트로프와 권혁규가 3백과 공격진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경기 초반에는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홍명보 감독이 의도한 3백 중원 연계 전술이 완전히 소화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원에서 공을 소유하고 공격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연계 플레이가 끊기고 상대 압박에 쉽게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전술적 의도와 실제 경기 수행 간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3백 실험은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팀의 전술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니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수들이 이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면 경기 내용이 답답해지고 실점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 이러한 전술 실험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감독과 선수 모두가 충분한 이해와 호흡을 맞춰야만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평가전을 통해 한국 대표팀은 결과적으로 승리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주축 선수들이 모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피파 랭킹 50계단 이하 팀을 상대로도 쉽게 경기를 풀지 못한 점은 월드컵 본선 경쟁력에 경고를 보내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과 6월에 예정된 A매치는 이번 경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팀 전술과 조직력을 점검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을 비롯한 핵심 선수들의 역할 조정과 미드필더 공격수 간의 연계 강화, 그리고 감독과 선수 간의 소통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가나전이 진땀승이었지만 팀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교훈도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소식을 정리하자면 손흥민은 여전히 대표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CCTV 유출과 루머로 인해 내부 긴장감이 보도되었지만
실제 경기는 선수들의 노력과 순간적 기량으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소식은 팬들로 하여금 대표팀 내부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고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